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쇼핑몰 학개론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좀 찾아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쇼핑몰 창업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스마트 스토어를 생각하기가 쉬우신 것 같아요. 근데 쇼핑몰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랑 다르게 좀 특별하게도 굉장히 하나의 플랫폼에 매출액이 집중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좀 특별한 부분인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미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딱 뚜렷하게 나타나는 쇼핑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타오바오, 이렇게 알리바바 같은 회사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매출액의 50%씩 다 가져가고 있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 5위 시장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플랫폼에 따라서 고객들도 다르고 그리고 해당하는 매출액도 굉장히 다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쇼핑몰이라는 것을 먼저 아시려면 이 해당하는 시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좀 더 플랫폼적으로 분석하고 좀 더 알아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알려드릴 곳 바로 오픈마켓입니다.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회사들 많을 겁니다. 지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위메프, 티몬, 요즘에는 SSG.com 같은 경우에도 여기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외에도 굉장히 오픈마켓들은 많은데요. 이 오픈마켓의 가장 큰 특징은 수수료가 한 13%에서 14% 정도 됩니다. 한마디로 만원짜리 물건을 팔았을 때 이 해당하는 플랫폼 회사에다가 1,300원, 1,400원을 내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꽤 많이 내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예전부터 이 정도로 수수료를 우리는 냈었죠. 왜냐하면 이 해당하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들이 고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많은 쇼핑을 하려는 고객들을 회원가입시켜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판매자가 들어가서 사업자만 있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해당하는 플랫폼에 들어가서 우리가 물건을 판매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와 그리고 고객 사이에서 중개 플랫폼을 하는 형태가 바로 이 오픈마켓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고객을 모으는데 좀 힘들었으니까 이 수수료 나에게 쪼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러한 형태의 구조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누가 많이 쓰느냐, 일반적으로 연령대가 조금 있는 경우나 아니면은 해당하는 플랫폼의 회원가입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기가 편리했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내가 어느 정도 할인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받고 있는 경우에 이 해당하는 플랫폼에서 구매를 하죠. 한마디로 가격이 쌌을 때 이동하는 고객이 많다라는 것이 이 쇼핑 앱의 특징이기 때문에 조금 비싸게 팔면은 잘 답이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플랫폼 내에서의 광고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판매하기가 조금 어렵기도 하다는 게 오픈마켓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해당하는 몰들 중에서 요즘에 조금 잘 나간다라고 하는 곳은 11번가입니다.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고객 유치도 좀 잘해주고 있지만 SK텔레콤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주패스 같은 걸로 또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서 이곳에서 또 많이 구매를 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오픈마켓들 중에서 단일 플랫폼으로는 11번가가 가장 매출이 좋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전문몰을 좀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문몰이라고 하는 곳은 카테고리별로 어느 정도 색상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을 가지고 전문몰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시점에서 제일 많이 보는 앱은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의 집 같은 어플리케이션이겠죠. 이것저것 구경을 하다가 바로 우리 집에 이삿짐에 필요한 이런 물건들을 구매를 하고 싶을 때에 오늘의 집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인테리어 소품이라든지 아니면 가전제품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하게 되죠. 이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인테리어에 특화되어 있는 쇼핑몰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처럼 이 전문몰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의류를 사겠다 라고 한다면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데가 무신사라든지 아니면 에이블리라든지 아니면 지그재그라든지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시작해가지고 거기에서 쇼윈도 쇼핑을 하지 검색해서 상품을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플랫폼들의 회사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뉘어지기 때문에 내가 팔고 있는 물건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물건에 대해서 맞는 카테고리의 플랫폼에 입점해가지고 그곳에서 상의를 해주는 건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는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의류 쇼핑몰을 하시는데 예전에는 자사몰이 정말 잘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A 분리를 잡지 않으면 매출이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당연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단연코 1등이 올리브영입니다. 이 올리브영에서 상위에 상품을 올려놓지 않으면, 리뷰가 많이 쌓이지 않으면 이곳에서 뭐 거의 화장품 못 판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올리브영의 힘도 굉장히 막강하죠. 그래서 플랫폼들별로 내가 무엇인가 판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브랜드를 키워가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전문몰에 입점을 해가지고 팔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 해당하는 고객들만 특수적으로 모아놨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플랫폼에서 판매를 할 때는 수수료가 더 비싼 편이다 라고 기억해주세요. 25%에서 30% 정도로 수수료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버티컬하게 그 해당하는 고객들을 딱 모아놨기 때문에 그 시장 안에 있는 고객들한테 구매 전환율을 더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에도 같은 가구예요. 근데 만약에 지마켓에서 팔고 있고 오늘의 집에서 팔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의 집에 있는 물건을 살 확률이 더 높을 수 있겠죠. 쿠폰이라든지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을 거고, 그리고 신뢰도가 좀 더 높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전문몰에 대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내가 브랜드를 만들어 가거나 직접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자사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내 자체 고객을 모아서 그 고객들한테 쇼핑몰을 보여주는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부 고객을 유치하기가 굉장히 좋은 게 이 자사몰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내 고정 고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운영하는 경우가 좋고, 그리고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쇼핑에 카페24라고 하는 자사몰 솔루션사가 붙어져 있는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물건을 판매를 하고 싶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사몰을 꼭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카페24라고 하는 쇼핑몰을 만들어주는 솔루션을 볼 수가 있고, 좀 쉽게 다가가는 자사몰을 개발을 하고 싶고 이북 같은 걸 판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아이맵을 많이들 사용을 하십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이 있지만 이 정도 두 개의 회사를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대표적이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결제 수수료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는 4% 정도예요. 그러면 13%, 25%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현저히 적은 금액을 가지고 있기는 하죠. 하지만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오픈마켓과 전문몰 같은 경우에 고객들을 이미 유치를 해놓고 굉장히 색이 뚜렷하잖아요. 쇼핑할 사람들 들어오세요. 판매자들 물건 많이 모아놨습니다. 라고 하는 오픈마켓. 그리고 해당하는 카테고리의 상품들 많이 모아놨으니까 들어와서 정보도 보시고 그리고 물건도 구매하세요. 라고 하는 전문몰. 그리고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고객들을 어느 정도 유치를 해줘야 되는 마케팅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마케팅을 할 만한 상품들이 많이 보유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카테고리가 뚜렷한 전문적인 상품들을 취급을 하면서 고객들이 그 이름을 계속 상기하고 있는 브랜드이거나 아니면 이런 인플루언서이거나 인 경우가 자사몰과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어느 정도는 내가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오프라인의 로드샵 같은 곳이기 때문에 마케팅이 필요한 로드샵이라는 이야기는 상권이 조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해당하는 자사몰의 특징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저렴하지만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조금 연결돼가지고 수수료가 비슷한 플랫폼이 바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스마트 스토어예요.
스마트 스토어는 기본적으로 결제 수수료만 가지고 있어서 3.63%의 수수료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매출 연동 수수료가 더 더해져서 평균적으로 한 6%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 있는 회원들을 모두 다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을 모아놨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런 오픈마켓처럼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고객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네이버의 회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스토어이기도 하고요. 수수료 개념으로 봤을 때에는 자사몰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자사몰의 형태도 띄고 있기는 해요.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네이버 거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는 상위 노출에서 잘 보이지만 네이버에서 검색하지 않고 사지 않으면 물건을 판매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판매자로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의 제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네이버에서 노출이 잘 된다는 점과 그리고 네이버에 있는 광고들에서 효율성이 좋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결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정산이 좀 빨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의 흐름을 가져가기에는 스마트 스토어가 굉장히 마케팅적인 요소에서나 그리고 해당하는 수수료적인 요소에서나 고객의 파이 정도에서도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점점 시장은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고 있고 어떠한 시스템 자체 하나가 굉장히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게 우리나라의 좀 특성 중에 좀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스토어에서 매몰돼 가지고 한 곳에서만 집중해서 판매한다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트렌드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적절하게 예전 같은 경우에 스마트 스토어가 더 많이 떡상을 했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쿠팡에 있는 상품들이 훨씬 더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매를 할 때 지금의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전략적으로 어떤 몰에서부터 시작을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전반적인 쇼핑몰 플랫폼의 특징들을 파악하시고 여러분들이 시작하실 쇼핑몰 또는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쇼핑몰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체계적인 계획을 좀 더 하시고 여러분들이 판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느 정도 좀 더 아시는 분들에게는 기초적이지만 정리가 되는 시간이었을 것 같고 시작하시는 판매자님들에게는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실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들숨에는 주머니, 날숨에는 정산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